네,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쾌적한 주거의 공기, 열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게요. 쾌적한 주거를 위한 공기, 열 환경의 조건이 뭔지 공부할 거고요.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주거의 쾌적한 주거의 환경이니까 주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해야겠죠. 네, 말 그대로 주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주택이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과 그 환경을 주거 환경, 주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건물 내부의 공간 상태나 그러니까 집 내부의 상태 또는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상태를 모두 포함한 걸 주거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거의 환경 중에 오늘은 공기 환경과 열 환경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공기 환경부터 볼까요? 자, 공기 환경은 우리 몇 년 전부터 계속 미세먼지 이런 것들 코로나 전에도 이런 것들이 심각했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공기 환경도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환기라고 하는 단어부터 볼게요. 자, 환자가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뭘 바꾸는 거예요? 공기를. 네. 어떤 공기를 바꾸는 걸까요? 네. 주거 환경의 실내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바깥에 실외에 깨끗한 공기로 바꾸어 주는 것을 환기라고 표현해요. 환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환기하는 방법. 어떻게 창문 열면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죠. 문 열면 바깥에 공기 들어오죠. 이렇게 하는 걸 자연 환기라고 하는 거고요. 기계 환기. 네. 기계를 이용해서 공기를 바꿔주는 거죠. 우리 미세먼지 심각해지면서 인기 있는 가전제품이 생겼죠.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기계 환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통풍이란 단어예요. 통풍. 통자는 만약에 통하다는 거죠. 뭐가? 바람이. 네, 바람이 통하게 하는 걸 통풍이라 하겠죠. 자, 바람이 들어오게 하려면 창이나 문을 열어야겠죠. 자, 동시에 열어서 빠르고 충분하게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들어오게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왔다를 해가지고 공기를 바람을 넣어서 공기를 바꿔주는 걸 얘기하죠. 조건이 있어요. 통풍이 잘 되는 조건. 말 그대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반복돼야 되니까 마주보고 있는 창문이나 문이 필요해요. 그걸 동시에 열어놓는 거죠.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 마주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오는 창은 낮게 열려 있어야 되고요. 공기가 나가는 창은 높게 열려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오염된 공기들은 다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네,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머물러 있어요. 집 내부에 위에가 머물러 있겠죠. 근데 위에가 머물러 있는 애들을 내보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쪽은 높은 곳에 창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들어오는 거는 신선하고 차가운 바람일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죠. 그러니까 밑에 머물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쪽은 낮게 해줘야 통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거 환경 중에 열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열 환경은 두 가지 있는데 온도에 있어요. 온도. 말 그대로 따뜻한 정도. 자, 사람들이 실내에 있을 때 쾌적하구나라고 느끼는 온도가 20도에서 26도 사이가 가장 쾌적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적정 실내 온도 이렇게 정할 때 이 온도 사이에서 정하는 거죠. 자,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난방이라는 거 해줘.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보일러를 킨다거나 또는 따뜻한 바람이나 온풍기를 킨다거나 또 우리 잠잘 때 뭐 전기장판 바닥에 뭐 이런 걸 깐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온도를 조절하고요. 여름철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냉방 해줘야 되죠. 차갑게 해줘야죠. 네. 하지만 냉방도 무조건 막 차갑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가 바깥과 실내 온도 차이가 5에서 6도씨 정도만 나야지 우리 몸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쾌적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열 환경과 관련돼서는 주택을 지을 때도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단열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열을
끊어놓는 거죠. 예, 끊는다예요. 이거는 끊는다. 열을 끊게 만드는 재료를 건설할 때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멘트만 넣는 게 아니라 시멘트 안에다가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안에 겨울에는 실내 공기가 바깥으로 쉽게 나가지 않게 또는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지 않게 그러니까 열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재료를 건축할 때 사용하는 거죠. 또는 이제 창에 커튼을 설치하면 그 커튼이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는 요즘은 이중창 요즘 아파트는 다 이중창 써요. 이게 문이 하나가 아니라 한 번 더 문이 있어가지고 바깥의 공기가 열기가 잘 들어오지 않게 하는 이중창을 설치하는 방법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열 환경 중에 두 번째 습도가 있어요. 공기 중에 습기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실내에서 우리가 좀 쾌적하다고 느끼는 적정 습도는요. 전체 100% 중에 40에서 60% 안에 습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쾌적하다고 느낀대요. 우리 건강에 좋고요. 여름에는 우리가 뭐 장마철 이럴 때는 습도가 좀 높겠죠.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집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진드기가 생겨서 결국 우리 건강을 해치죠. 호흡기를 해치고 그래서 습기를 제거해야겠죠. 습기를 덜어내기 위한 이게 제자가 덜어내다라는 거예요. 습기를 덜어냈다. 덜어냈다고 해서 제습제라고 하고요. 또는 제습기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습기를 빨아들이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겨울에는 실제로 습도가 낮아져요. 습도가 거의 공기 중에 없어요. 건조하죠. 건조하다 보니까 이대로 두는데 건조해도 곰팡이나 진드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로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물컵에다가 여름에 얼음물 이렇게 부으면 그 컵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이걸 결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자가 이슬 로자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맺힐 결, 맺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 맺히는 현상. 이게 집에도 나타난다는 얘기죠. 겨울에 바깥에 엄청 추운데 안에는 이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따뜻할 거 아니에요.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습도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가 온 것도 아닌데 건물의 벽에 이슬이 맺혀서 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 그대로 두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여전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덜어내야겠죠. 습기를 덜어내는 게 아니라 더해야겠죠. 더할 가짜 써가지고 습기를 더한다 해서 가습기. 습기를 더 공기 중에 줘가지고 습기 차이를 안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 너무 집안이 건조하다 그러면 빨래를 실내에다가 널어놓거나 또 뭐 수건을 널어놓거나 이렇게 젖은 수건을 널어놓으면 그게 거기에 있는 습기가 더해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기와 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빛과 소리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